자, 이전 영상까지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정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까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3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먼저 뭡니까? 연속 방정식. 그죠? 여러분들 눈에 익히는 방법이 계속해서 이제 일깨워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Q는 A1, V1, 2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자, 연속 방정식이죠. 그리고 베르누이 정리. V2의 제곱 플러스 가마분의 B2 플러스 G2는 항상 일정하다더라. 자,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정식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예제 3.8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8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 3.6.3, 자, 그림 3.6.3과 같이 관로를 통해 물이 단면 1로부터 단면 2로 흐르고 있다. 단면 1에서 직경이 25mm, 유속이 3m/s, 압력이 4kg/cm 제곱이고 단면 2에서의 직경은 50mm, 단면 1보다 2m 높이에 있다.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단면 2에서의 압력을 구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관로가 있고요. 관로의 중심에서 자, 1번 단면, 그죠? 2번 단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단면 1보다 단면 2가 2m 높이에 있다라고 한 것은, 자, 얘는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이 아니고 옆에서 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흐름의 중심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2m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면 1에서의 직경과 유속, 압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자, 이게 다는 아니란 말은 일단은 이제 2번 단면,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이제 단면 2에서의 압력이기 때문에 1번 단면과 2번 단면의 베르누이 정리를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플러스 G1은 10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amma P2 플러스 G2.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면 1에서의 직경, 유속, 압력 주어져 있으니까, 자, V1, 그죠? 유속, 압력. 그 다음에 V2는 모릅니다. V2는 모르고, 그 다음에 P2 모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는 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앞서서 주어진 조건이 있죠. 1번 단면에 비해서 2번 단면이 2m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자, 이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정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면 미지수 두 개에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P2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게 P2이기 때문에 P2로 정리를 하면 자, 감마분의 P2 마이너스 감마분의 P1 자, 넘어갔으니까 는 그러면 2지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1 마이너스 G2가 되겠죠. 자, 얘를 다시 정리하면 감마분의 B2 마이너스 B1 은 2지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G1 마이너스 G2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2를 알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인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자, 먼저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제 수평 기준면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럼 수평 기준면은 우리가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위치를 수평 기준면으로 잡는 게 좋으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아마 이 수평 기준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G1은 제로가 되겠죠. G2는 2m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1과 V2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을 텐데 V1은 3m/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 방정식에서 V2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연속 방정식 A1, V1은 A2, V2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V2는 어떻게? V1의 A2분의 A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V1의 4분의 파이 D2의 제곱분의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V1의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V1은 3m/s 곱하기 D2 자, D2 직경은 5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cm 그러면 0.05cm니까 제곱 분의 D1은 25mm 0.025m의 제곱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0.75 자, 계산 결과가 0.75 m/s 뭐가 V2 그죠? 자, 그래서 V2 하나 계산을 했습니다.
자, V2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기서 P2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자, 우리 식에서 가마분의 P2, P1 자,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9.81 분의 자, V1은 3m/s 3의 제곱 마이너스 V2는 0.75 제곱이죠. 플러스 G1은 0 마이너스 G2는 2.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단위 중량 1000kg/m 3승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P1이 얼마입니까? 4kg/cm 제곱인데 자,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cm를 미터로 바꿔주면 kg/m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P1을 넘겨서 4만 kg/m 제곱을 빼주면 자, 답이 결과가 38430.046 kg/m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는데 자, 얘는 다시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3.843 kg/cm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하고 제가 계산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과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풀이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이하는 이 과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과정으로 항상 이렇게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답을 얘는 뭡니까? P2가 되겠죠. P2 3.843 kg/cm 제곱이었습니다. 자, 예제 3.8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제 3.9번입니다. 예제 3.9번은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 전부 다 풀어본다기보다는 변리 정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선까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9. 자,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수조가 있고 관로가 있습니다. 자, 수조가 있고 관로가 있는데 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넘어가는데 사실 물이
이렇게 자유수면을 가진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위치상으로 볼 때 이렇게 물이 넘어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언뜻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보시면 사이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폰.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동수경사선보다 높은 곳에 형성이 되는 형태의 이 구조물을 우리가 사이폰이라고 합니다. 사이폰. 반대로 동수경사선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경우에는 역사이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관수로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이폰 구조물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그림 3.6.4와 같이 사이폰을 통해 수영장에 물을 배수시키고 있다. 사이폰의 직경은 40mm이고 끝단은 직경 25mm의 노즐이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고 노즐을 통해 배수하는 유량과 BCD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A 지점은 수면입니다. 수조의 수면이고, B 지점은 관로 내부인데, 그리고 C 지점과 D 지점도 마찬가지로 관로 내부고요. 그 다음에 E 지점도 관로 내부, 그리고 F 지점이 유출구입니다. 노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사이폰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수로의 흐름에 대해서 2학기 때 우리가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지금은 일단 무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풀이 과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어져 있는 정보가 사이폰의 직경이 40mm, 끝단이 25mm.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1, 그죠? 40mm, A2, 25mm. 이 정도의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겠죠. 수평 기준면을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평 기준면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A1, A2라고 했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A는 면적 A의 A의 면적, 그 다음에 A가 아니죠. 사실은 D인데 A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F. 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직경, A의 직경, F의 직경. 자, 그러면 자, 직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알 수가 있겠죠. 면적 A는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기준면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수평 기준면을 정했기 때문에 GF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수평 기준면 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GA 같은 경우에는 1.2m와 1.8m니까 3m. 그렇죠? GA는 3m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인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번에 VA 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GA는 2지분의 VF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F 플러스 GF.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GA와 GF는 알고 있죠. 자, GA와 GF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자, 여기서 이 VA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에서의 유속
이 수조의 수면에서 유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관로를 통해서 사이폰 관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 수조가 뭐 그림상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조라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수조가 있고 거기에 이 물을 빼낼 수 있는 어떤 그 배수 구조물이 달려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도꼭지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물을 빼낸다고 하면 수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뚝뚝뚝 떨어지는 속도, 수위가 하강을 하겠죠. 이 하강하는 게 A 지점에서의 유속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조의 수위가 하강하는 속도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육안으로 그렇게 확인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수조 내부에 있는 모든 물들은,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수조 내부에 있는 모든 물들은 이 관로의 입구를 향해서 모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V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면 하강 속도 또는 관로의 입구를 향한 접근 유속,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값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조 내부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값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VA는 제로에 가깝다. 뭐 물론 접근 유속을 고려하라 라는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접근 유속을 고려하라 라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이 접근 유속 없어지죠. 접근 유속은 우리가 제로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PA 같은 경우에는, 자, PA는 어떻게 됩니까? A 지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뭡니까? 대기압이죠. 자, 그러면 F점은 물이 유출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대기압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PA와 PF 같은 경우에는 다 대기압이 되는데, 자, 대기압은 고려를 이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얘도 0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지점에서의 대기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GA 알고 있고 GF 알고 있고 얘도 제로, 얘도 제로, 얘도 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 하나의 미지수 하나죠.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제로 제로가 돼버리니까 정리를 하면 GA는 2지분의 VF의 제곱, 자, 플러스 GF. 자, 그러면 2지분의 VF의 제곱은 GA-GF VF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9.81 분의 VF의 제곱은 GA는 3 마이너스 0, 그렇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0, 그렇죠? 곱하기 2 곱하기 9.81. 자, 그런데 VF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 58.86이니까 VF는 0.5 7.67 미터 퍼 세컨드. 자, 이렇게 해서 VF를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기압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로로 본다. 이게 값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부 모든 곳에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 기준면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치 수두를 구하는 이제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내에서 일일이 다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VF를 구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 VF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VF를 구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VF를 구했고 VF를 이용해서 Q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A 지점과 F 지점에서 A 지점과 F 지점의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했는데, 이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하는 것은 모든 지점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A와 B 지점 간에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을 해서 또 구할 수가 있고요. PB, 그 다음에 B, C, D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PB, PC, PE, 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구했을 때 압력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자,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사이폰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소의 흐름이 동수경사선보다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압력이라면 플러스 값을 가지겠지만 이 사이폰에서는 동수경사선 위에 존재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압력을 갖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압력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제를, 베르누이 정리를 적용하는 예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베르누이 방정식의 응용입니다.